네, 무공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참 느끼고 계시겠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입니다. 예. 그지간에 제가 이렇게 30여 년 넘게 기도하고 용맹정진하면서 몸이 많이 참 상해 있고, 최근에 이렇게 10여 년 나라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몸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 정진하고 용맹정진하면서 이 방송을 자주 이렇게 올릴 수 없는 그런 처지예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에 방송을 그만두기 전까지 대략 한 100여 편의 그런 영상을 올렸고, 또 구독자도 이렇게 한 10,000명 가까이, 9,000 몇백 명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이 종교적인 문제, 특히 또 이렇게 중국과의 이제 여러 가지 적나라한 숨겨진 영적 세계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10,000명 가까이 좀 됐을 때 이렇게 노란 딱지랄까요? 그런 게 붙고, 저는 그런 것도 잘 몰라서 그런 걸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게 노란 딱지라 그래요. 그리고 영상이 이렇게 올려도 이게 게재가 되질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떤 타겟트가 돼서 그런지 그때도 이렇게 한번 영상을 올리면 보통 3,000에서 5,000 이렇게 가던 게 500명 이하로 이렇게 줄여서 이제 그렇게 접속이 되게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이제 전자적인 그런 걸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방송을 그만뒀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게재를 하게 됐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방송을 계속 하기가 참으로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래도 그 전에 어떻게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고 그런 분들이 또 반가워하시고, 그래도 힘이 드셔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 주십사 하고, 어쨌거나 어떤 우리가 꼭 알고 지키고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을 그 당시에도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또 반복적인 내용도 좋고 또 새로운 내용도 좋고, 그래도 힘을 내시라고 그래도 후원을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의 그 성의와 열의를 봐서라도, 그리고 또 이것이 제가 어떤 생활벌이로 또 어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미션에 의해서 아무리 힘들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숙명적인 어떤 미션도 있고 해서 자주는 방송을 못 하지만, 그래도 그 요구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좀 방송을 어쨌든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하늘의 선택은 정해졌다. 김문수가 돼야 된다. 일부 좀 오해가 있었던 분들은 김문수라 그랬는데 왜 이재명이 됐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 방송을 보시면 알지만,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걸 또 맞추면 뭐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하늘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면 나라가 잘 될 것이고, 하늘의 그 깨달은 분들, 그런 고도의 영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보는 견지에서 누가 돼야 된다 하는 그 분이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그런 하늘의 뜻을 묻고 하늘의 뜻을 전한 것 뿐입니다. 과거에도 하늘의 뜻을 받아온 자가 왕이 되면 성군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가 왕이 되면 패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대에 성군이 나고 어느 시대에 패왕이 되느냐? 그것은 하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누구냐? 그 나라의 임금이나 왕, 대통령부터 저 밑에 말단에 어떤 낮은 지위에 있는 그런 일반 백성에까지 그 나라 국민들이 결정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불교에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하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제가 과거에 그런 어떤 투철한 용맹정진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개합이 돼서 주고받은 얘기도 과거 영상에 이미 여러 차례 올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종교에 상관없이 옳고 그름, 거짓과 진실, 그 다음에 선과 악, 여기서 분별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참 그 에너지를 쌓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의 기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하지만 그 하늘의 기운은 스스로 결정해서 인간 세상을 평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에너지 그대로 실현이 된다 이 얘기예요. 다만 하늘에 묻는다고 하는 거는 일반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 또 혹은 여론조사가 어쩌고 저쩌고, 또 거기에 이제 사주팔자도 개입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진실된 정의의 그런 에너지를 닦은 그런 영들을 가진 분들의 뜻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거 또한 그걸 묻는 그 납자나
그런 어떤 뭐 현인이 그런 에너지를 스스로 닦아서 그분들하고 영적 개합이 됐을 때 진실한 말을 듣는 거지. 어느 절이나 어느 교회나 뭐 예를 들어 스님이나 목사나 법사나 혹은 뭐 신부님이나 제가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아무리 절이나 교회가 크고 좋아도 거기에 법주랄까 그 주인 되는 분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기도를 인도하지 않아서 그 도량이 썩어버리면 거기서 아무리 크고 좋은 절이나 교회나 성당이나 하더라도 선과 악을 얘기할 때 선신의 도량이 되질 못하고 사탄막이 악신의 도량이 돼서 과거에 그렇게 제 방송을 보고 그때 뭐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성당에 30년 이상 다니고 수억 원을 거기에 이제 봉사하고 뭐 재산도 뭐 38억인가 이제 갖고 있는 분이 꿈에 이제 여러 귀신이 덤비고 남편도 사업하다 망하고 이혼하고 자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시골에 이제 조그마한 뭐 과수원에 이제 쪽방 같은데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데 이 귀신만이라도 좀 떼어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물어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여기 그려놨던 그 있죠. 그 1월 천왕해서 그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가우되는 대한민국 호국신장 이걸 이제 그려서 한 6개월만 하루에 1000번씩 아침, 점심, 저녁 3000번을 해라. 그분이 다행히도 그걸 그 주력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한 6개월 지난 후에 꿈에 어떤 장군이라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뱃속에서 손을 집어넣으면서 내장을 끄집어내듯이 딱 끄집어내는데 세 사람의 귀신을 끄집어내더라. 그래서 그렇게 뭐 꼭 성당이 아니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 법주가 제대로 그 도량을 가꾸고 자기가 용맹정진하지 않는 도량에 가서 백날 천날 기도를 해봐야 여러 귀신의 빙의가 됐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한 결과 이 귀신을 내가 데려가마 하면서 한 이후로 꿈에 어떤 가위가 늘리고 그런 증상도 사라지고 남편도 반성을 하고 같이 살자고 들어오고 아이들도 직장을 얻고 이제 다시 화목을 하게 됐다고 뭐 그렇게 이제 감사에 이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보통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경계에서 이 하늘에서 그런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인간이 참 기도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되는 대로 살면 그 얘기인즉슨 그 에너지가 쌓여서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질 않고 이 나라가 어떤 외세의 여러 그런 집단에 의해서 침식이 되고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과거에 그 많은 사람들 인방작법을 해서 영적으로 구원을 해주면서도 그 귀신은 그냥 그 귀신 객관적인 걸로 봤지 나라기도 하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기도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참 어느 날 뭐 제가 그 뭐 현재 그 나라에 어떤 형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전혀 모르죠. 그냥 오로지 이 태극기 하나 놓고 나라 기도를 하라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무건 참선수의 용맹 정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한민국 특히 서울 거리에 이 겉옷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데 안에는 다른 나라 군인의 그런 어떤 군복도 있고 또 옛날로 얘기하면 뭐 청나라 때 이렇게 그 머리를 이렇게 딱 상투처럼 이렇게 머리를 밀고 딱 묶고 이 몸은 그 짐승의 가죽옷 같은 걸로 이렇게 치장한 그 옛날 귀신이죠. 옛날 몇백 년 된 그런 이제 귀신들이 이제 해가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아주 참 본격적이고 아주 주체적인 그런 세력이 5만은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제가 화두 경계에서 이제 화답을 받았어요. 물론 받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이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가? 제가 받았지만 또 한 2년 전 방송은 2년 전에 그만뒀지만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대략 한 4, 5년 전에 처음 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이 주체들이 뭔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잠식해서 하려고 하는 그 다른 나라의 그런 영적 주체들이 들어와서 그만큼 이제 잠식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최근에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이런 방송을 보고 참으로 그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디 다른 타 방송에서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그 한 방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여러 이제 그걸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유튜브 이제 그 인사이트인가요?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김자 상자 순자 쓰시는 어떤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 중국통인데 그 대만하고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거기서 평론을 하고 막 이런 여러 이제 학자들하고
이제 담화를 나누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 뭐 중국어도 뭐 엄청 잘하시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아주 정통한 중국통인데 그분이 중국에서 중국의 문제라든가 우리나라의 관계 이제 그런 테마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뭐 30년을 활동을 하셨다니까. 그분이 이제 결국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아주 정통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본 경제와 똑같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누가 보내준 자료를 이제 받아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좀 그런 걸 두루두루 보세요. 저도 과거에 오로지 이 영적으로 참 보는 이 견해만 중요시 했지, 뭐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전혀 보고 듣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확인하는 과정도 늦어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내주거나 뭐 누가 이거 좀 보시라 그러면 좀 한두 가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구나 다 알아야 돼. 이거를 모르면은 불교에도 이게 치암중죄라, 어리석은 것도 죄다. 왜 어리석으냐? 찾아보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오로지 영적 세계로만 승부를 하다 보니까 현재에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즉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하면은 이제 시간상 어떤 제한도 있고 결론은 뭐냐? 이 중국이 이 개발이 돼서 엄청난 부를 갖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미군이 주둔해 있고 북한을 통해서 대리전을 해서라도 우리나라를 먹고 싶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군사력이나 이 미군의 어떤 그 위력 앞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이 아주 보이지 않게 점차적으로 스멀스멀 이제 침식을 해서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위성 국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고도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2006년부터 시작이 돼서 30년 계획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암 환자를 빗댄다 하면은 벌써 1기, 2기가 지나서 지금 3기 중후반에 들어섰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나 특히 다음 총선 국회의원 선거 때 넘어가면 거의 4기로 들어가서 돌이킬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들이 작업을 할 때 소위 사회에 그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 교수. 그래서 이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중국과 관련된 뭐 모택동 뭐 문화전시관 뭐 이런 거를 막대한 돈을 거기다가 이제 장학금 비슷한 걸로 희사를 하면서 서울대학교를 뭐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다 그래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전시관 없고 오히려 모택동 전시관을 차렸다는 거 보면 서울대학교도 이미 물 건너 간 거죠. 뭐 연세대학교, 기타 이제 여러 대학,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대학 교수, 중고등학교 교장, 그다음에 이제 정치 국회의원,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은 경찰 군인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스컴이죠, 이 언론, 그다음에 이런 영화나 뭐 이렇게 문화 예술인이죠. 이렇게 해서 이미 한 30% 이상은 골수라고 할 만큼 포섭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선관위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들이 포섭을 하는 방법은 문화교류라고 하면서 이제 찬조금이죠. 기부금 같은 걸 해서 직접 현금으로 보상을 하든가. 두 번째는 중국이 워낙 나라가 크고 사업이 많으니까 뭐 고속도로를 놓는다, 뭐 댐을 건설한다 할 때 일부 하청을 줘서 그 친척이나 친구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사업을 받아 먹는 거죠. 그렇게 밀어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문화교류다 무슨 어쨌든 이름을 붙여서 중국으로 초청을 해서 관광을 시켜주고 밤에는 유흥을 하면서 여자를 붙여가지고 그런 걸 이제 증거로 채택을 해서 죽을 때까지 중국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말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살다 죽게끔 소위 뒤를 잡아놨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거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중국인들에 대해서 20가지 넘는 혜택을 주고 부동산도 뭐 취득세도 없고 뭐 이 대출이나 여러 가지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제재를 그들은 받지 않고 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 넘쳐나는 돈,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도피 자금이죠. 그 일환으로 지금 서울에 10만 채가 넘는 아파트 중에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중국인이 갖고 있는 것이 78%, 7만 8천 채는 이미 중국인한테 넘어갔고 또 용산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또 평택 옆에도 막 수천 평, 수만 평을 지금 이미 확보를 했고 뭐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강원도도 일부 좋은 자리는 중국인들이 이미 다 꿰차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기암 3기에 이미 들어서서 조금만 더 가서 4기의 암 환자가 될 정도의 그 비유죠. 되면은
그때는 되돌리기 힘들다. 이런 현실적인 분석을 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7, 8년 전에 그렇게 이제 겉옷과 속옷이 다르고 그 다른 그 영체들이 들어와서 있다는 거는 그런 영의 힘을 빌어서 그런 정책으로 추진되어 온 그런 세력이 있고, 그것이 이제 핵심이 오만이지.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따라가거나 협조하는 사람들은 그 교수님 말로만 해도 지금 100만 정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너희 나라 국민들의 인육이, 뼈와 살, 이것이 인육 시장에 내다 팔리는 세월을 볼지도 모른다는 그런 화두 경제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스스로 반신반의하죠. 아, 과연 우리나라 그렇게 될까? 근데 그런 교수님들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그야말로 차기 총선까지 넘어가면은 그야말로 이 한국은 돌이킬 수 없어서, 그렇다면은 그 교수님은 그런 말씀은 안 했지만 제가 화두 경제에서 본 그런 좀 비참한 대한민국의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으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그 베네수엘라나 그 남미도 다 그렇게 원조 좀 해주고, 거기 정치, 특히 이 정치 언론, 그거 삶고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 뭐 투표 분류기 이런 기계를 다 거기다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좌파 정권으로 되면서 그 베네수엘라하고 거기 나라들이 다 지금 망해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최종 목표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교수님들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 또 다른 교수님은 서울대 그 통계학과 교수인데, 결코 이 선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국민들의 뜻이 만약 예를 들어서 보수 우파 쪽으로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안정을 찾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통계학과 교수니까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겼지만 사전 투표라고 그래서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쪽을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지원한다 그럴까? 그쪽을 응원을 하는데 그 사전 투표에서 지지도가 불과 한 10% 내외라는 거예요. 10%.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도 그 후보가 됐을 때 뭡니까? 그 중국 대사가 미리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오랫동안 윤석열 그 대통령하고 이제 좌담을 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참 비판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막 그다지 이제 손을 안 써서 막 한 7.8%.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꾸 일본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작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선 때의 이 그 사전 투표 이것이 보통 이 본선하고 다르게 이제 마이너스 쪽이죠. 이렇게 해서 7.8% 10% 내외인데 지난 총선 때는 몇 프로냐? 27, 8%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8석밖에. 그래서 한 선거구당 보통 5만 명이다. 그러면 보통 2, 3% 많아야 5% 내니까 예를 들어서 5만에 5%면 얼마입니까? 2,500. 그러면 500장 다발이 요만큼인데 그거 5개만 넣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전 투표함을 제대로 봉인을 안 한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지. 요번에는 어떻게 됐냐. 김문수 후보가 이 전체입니다. 전국 평균이 본투표가 얼마나 앞서냐. 15%. 그러면 나이 든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이제 섞여가서 하고, 사전 투표도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많이 하고, 거기도 나이 든 사람들도 하고, 섞여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진보적인 그런 적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제 투표를 하는데, 거의 이제 과거에 그걸 봐도, 본투표는 예를 들어서 보수 쪽으로 한다. 그래, 그게 김문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15%면, 사전 투표도 진보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찍는다 그러면 아무리 차이가 나도 한 15% 조금 더 간다 그래도 한 20% 내외지, 과거에도 10%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데 지난번 총선 때 27, 8%, 요번에는 38%. 그러니까 그 투표의 그거를 과거의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 그 비율로 봤을 때 그것이 제로에서 본투표가 예를 들어서 15%는 앞서는데 사전 투표가 거꾸로 15% 정도는 갈 수 있지만, 혹은 조금 더 가면 20%.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통계 데이터를 보고 하는 얘기겠죠. 그럼 많이 가도 20%지. 이게 37, 8%. 그러면 그 갭이 53%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선거에서 똑같은 인물을 놓고 하는데,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차이가 52%, 3%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화면 이렇게 보내준 것도 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혀 접지도 않고 이렇게 그 마치 그 신권 다발처럼, 그리고 뭐 1번부터 3000번까지 1년번으로 사전투표 그것이 3000개가 똑같은 1번으로 찍힐 수가 있느냐는 거죠. 사람이 섞여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3000표 중에 막 500표라도 뭐 김문수 후보 찍힌 그런 투표지가 있어야지 어떻게 3000명이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똑같이 1번을 찍느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발견이 되니까. 그리고 이 투표함 자체도 아닌 뭐 이렇게 두루마리 그 마대종이라 그러죠. 이렇게 빵가게 같은 데서 주고 옛날에 그 봉투로 쓰던 그런 데다가 테이프로 둘둘 말아가지고 이 투표함, 봉인된 투표함이 아니고 거기서 무대기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대로 그냥 세서 이렇게 그 뭡니까 분류기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뭐 제가 지금 받은 것만 해도 수십 개예요, 수십 개. 그래서 이 선관위도 260몇 명인가 이 선거 앞두고 다 휴직을 해서 가고 나머지를 누굴 썼느냐. 우리는 언제 투표 관리관을 뽑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들은 다 준비를 해서 이미 그쪽으로 뭐 지원을 받고 정신적으로 넘어갔거나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조직이 있다는 거지. 이제 걔네들이 거기에 신청을 해서 뭐 일당을 받든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선관위원들은 다 이제 나갔으니까 뭐 휴직계를 내고 나갔으니까 책임도 회피하고 그렇게 이제 다 연결된 애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선거 그 뭡니까 그 저기 이렇게 그 참관해서 관여하는 사람 말고 그 관람하는 사람들은 딱 줄을 거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발견하고 들어가서 따지니까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관람인이 들어왔다고 막 경찰을 부르고 그리고 그런 이상한 걸 보면은 그 선거 참관인들이 그거를 오히려 뭐 책임자한테 이거 이상하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을 막고 소리 지르고 나가라 그러고 참 이렇게 돼서 저도 현실적으로 그런 이제 제보도 받고 영상도 많이 봤지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그 뭡니까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서 거기에 정통한 중국통 혹은 통계학자들이 아주 선연히 뭐 수십 건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뭐 여러분들도 뭐 발빠른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민의가 모아져도 이 선거 방식을 그래서 그 교수님도 우선 절대적으로 뭐 선관위를 해체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주민 대표자 회의가 다 있고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각 당에서 나온 책임자들하고 거기서 뭐 20명, 30명 투표 참관을 해서 관리를 해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첫째는 선관위 해체를 해야 되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선 차선으로 이 사전 투표가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교수님도 이 뭡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 뭐 데이터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본투표에서 15%. 그러면은 사전투표에서 혹 뭐 조금 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탄핵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조금 더 가면은 15에서 20, 좀 많이 가면 25%. 35 이렇게 해도 본투표가 64%. 그래서 투표수가 많으니까 어떤 미세한 정도라도 3% 정도 그분이 이제 계산한 거죠.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한 3% 정도는 분명히 5% 정도까지 그래서 한 100에서 150만 표는 충분히 이기는 데이터인데 막 이렇게 이제 됐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그래서 제가 본 경제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그리고 설사 그 이준석이가 그렇게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안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뭡니까 그 의원직 제명 이런 이제 그 사태까지 오는데 분명히 제가 그때 단일화를 하고 이렇게 자기 정치 그 어떤 노선을 이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전국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교수님 말씀은 데이터상으로 볼 때 이준석이가 설사 단일화를 안 한 그 상태에서도 분명히 3%에서 5%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통계상의 그런 어떤 규칙상 이게 나오는데 이 사전 선거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프로테이지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뭡니까 그 뭉태기 그래서 그게 집어넣으려면 낱장으로 돼야 되는데 인쇄하면서 그 인쇄 이렇게 잘린 그런 이제 버플 같은 게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뛰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무리 사전 투표를 해도 접어서 놓다면은 이게 붙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도 한두 장도 아니고 계속 뛰면서 참으로 이게 선거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남미 국가들도 다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의 공정이 지켜지지 않는 한
이 나라의 민의가 제대로 이게 전달돼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요즘 이제 뭐 내각을 구성하는데 뭐 국무총리나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미문화원 점거하고, 그거는 뭐 이념적인 데서 뭐 혹 과격하게 그런 어떤 시위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뭐 정치 자금으로 해서 뭐 7억인지 8억을 받아먹고 거기에 연루된 노부부가 자살을 해서 죽고, 이거는 아주 그야말로 뭐 어떤 이념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갖출 수 없는 그야말로 정치자금법이고, 이게 돈에 자기가 노예가 돼가지고, 또 이제 뭐 그 민정수석인가 그분은 그 땅 투기하는 동탄 뭐 이런 데서 워낙 땅이 많으니까 친구한테 차명으로 빌려준다는 자체가 벌써 걸리는데, 그걸 나중에 되찾으려고 소송을 해서, 그건 뭐 그 소송하고 차명하고 다 그 근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겠죠. 이제 이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선거는 졌는데, 그 다음 선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길 수 없다.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남미나 베네수엘라 이제 그 꼴이 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7, 8년 전에 나라 기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너희 나라 국민들이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뼈와 살이 인육시장에 내다 팔리는 그런 세월이 될 거라는 경고를 제가 과거에 화두경제에서 받았는데, 그런 교수님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잘못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태극기를 집에다 걸어놓고 집에서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매일 먹잖아요. 물이라도 아니면 밥 한 공기라도 자기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국수 하나, 저는 국수 하나를 끓여놔도 이렇게 참 태극기 밑에다가 놓고 단 1분, 2분, 3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먹고, 저녁에 시간이 날 때는 자기 전에 단 30분만이라도 대한민국 호국신장, 이순신 장군도 좋고 홍범도 장군도 좋고, 그건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그 인방작법으로 실행을 해가지고 제가 뭐 그런 꿈을 꾸라고 얘기한들 그분들이 꾸겠어요?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자기 몸에 있는 귀신을 빼서 그렇게 해결을 해주는 그 경험을 실제로 그분들이 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 실체가 있는 말씀을 드리는, 자기도 좋고. 그래,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은 이 인간과 신의 관계를 모르셔서 그래요.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어서 그분이 다 통과를 하고 관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 세상이 선과 악이 이게 믹스트업 되면서 이것이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승부를 가리면서 이게 교묘하게 돌아가듯이, 영계에서도 똑같이 인간 세상과 똑같이 선우만 바뀌듯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도, 공양, 영적, 육적 공양과 기도를 받지 않고는 어떤 신도 그 에너지를 함양하고 증장시켜서 위대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무덤을 4,000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엔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고도의 이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영적 합일이 되면 그 영적 에너지, 지식, 이 날리지와 그 지혜를 밥뚜껑, 소뚜껑을 열면 그 연기를, 저는 그걸 본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책에도 있고 누구도 얘기한 사람이 없다고. 싹 걸어두면서 몸과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이 그렇게 지금 신이 돼서 커졌고, 자기네들 그 자손들한테 여러 가지 그 어떤 위기나 또 혹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그 앞을 내다보는 모든 걸 읽는 그 어떤 술수수단 방법을 일러준 거예요. 제가 유대인이 위대하다. 그 유대인의 단점이 있죠. 그건 제가 이미 여러 차례 2년 전에 방송을 그만두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소소한 내용은 다시 이제 뭐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기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이 좋다, 위대하다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지금 휘어잡고 전 세계 부의 90%를 자꾸 흔드는 그 원인은 그들이 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4,000년 동안 받은 에너지가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그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누구를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차츰 제가 뭐 여러 종교계의 그런 반발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명자는 제가 함부로 얘기를 안 하지만, 하늘에서의 말씀이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다. 그들도 다 내게서 나갔다. 그러나 너희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들이 너의 조상이요 나의 자손이고, 그들이 말하자면 부처님의 화연이요 부처님의 상자고 예수님의 화연이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분들이 진정한 부처님이고 부처님 제자고,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화연이고 예수님의 천사들이라. 이 에너지, 이거를 우리가 닦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여러 그 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라에 정치를 하고, 중국이나 일본에, 특히 요즘 중국의 그런 영파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하고 사회에 이 움직이는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의 그 작업이 맥히는 거예요. 그게 그 절이나 교회나 성당의 그 도량의 그 영적 에너지가 거기를 지키는 그 원주죠, 법주 주체된 분들의 그 에너지가 흔들리면 그 도량이 귀신화되는 거고 똑같은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신의 이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작정 절에 가서 기도하고 무작정 교회 가서 뭐 구원해 주십사 해서 절대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나 국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으로 받들어 모실 수밖에 없는 위대한 밝고 빠르고 강한 그리고 정의로운 이 에너지를 닦다 죽은 분들이 바로 그런 에너지의 신이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이 경계에서 들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뼈와 살이 인육시장에 내다 팔린다. 그러니까 많은 죽음을 초래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노예처럼 살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 교수님들도 실질적으로 저처럼 뭐 영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를 추적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를 그 방송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허망한 어떤 꿈 같은 지어내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상황에서 보고 들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에서도 그런 많은 교수님들이 입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래도 제가 과거에 그 참 나라 기도를 하면서 이 우주에 제가 영웅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이 은하계 우주에 엄청난 에너지가 마치 깔때기죠. 이렇게 동그라면서 밑에는 빼주고 깔때기처럼 회오리를 치면서 뭐 장대하죠. 그것이 지구로 모여들고 특히 한반도에 가서 그 깔때기 끝이 딱 꽂히면서 하늘에서 이 하늘의 천존이죠. 그 하늘의 천존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모시는 신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이 동이족,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동이족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우리 민족을 이 세상에 나게 하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천존, 그 하느님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찾았지만 그거를 제가 이루고 있으니까 아직 그 공표를 못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지금 뭐 우리가 뭐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지. 전혀 다릅니다. 그건 뭐 다음에 또 시간을 마련해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다 설명을 못 해. 왜? 사람들이 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게 이 뇌가, 영이 침식을 당해서 아주 그게 단단한 이 그 쇳덩어리처럼 고착화돼 있어. 이거를 바꿔야 돼,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뀝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방송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그런 에너지가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것이 국민들의 노력과 기도가 합쳐지고 되면은 잘못되면 이제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선거 이후에도 참 여러 날을 자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과거에 이제 주역 뭐 명리 안 해본 공부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역도 뭐 달달해서 주역으로 점을 볼 수도 있는 정도까지 했지만 제가 이런저런 그 영적 투쟁을 하면서 다 버렸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과거에 그렇게 이제 공부했던 어떤 식이 남아있는지 이렇게 화두 경제로 들어가면 그 잡다하게 막 이런저런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딱 한마디로 어떤 하늘의 공수랄까 이 메시지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그 정권 얼마나 가랴 이런 말씀도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산지박이다. 밑에 쥐가 책상 다리를 다 갉아먹어서 그냥 폭삭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윤석열 씨가 지금 딱 그렇게 된 거죠. 할 필요도 없는 안에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데 뭐 검찰도 다 잡고 있겠다. 뭐 이재명 씨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대로 그냥 가는 걸 그 엉뚱한 스승 이런 사람들 그냥 밀어붙여 뭐 그냥 무식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만에 분명히 뭐 현혹돼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뭐 51만 8,400가지 사주도 뭐 달달 냈다가 다 버린 사람이지만 요즘 좀 간청을 해서 배우고 있는 젊은이도 있고 해서 막 그런 것도 좀 풀어주시고 특히 막 그 어려운 그런 명리 원칙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을 살면서 적용할 수 있는 도움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방송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여러 이제 간청도 있고 해서 뭐 시간이 마련되는 대로 그런 풀이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풀이를 배워서 이렇다 저렇다 해봐야 그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의
그냥 좀 참고적으로 하는 거지, 이 영적 하늘에서 이 악신과 성신의 이 투쟁에서 이겨야만 이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백척간두에선 아주 절박한 상태에 왔다는 걸 여러분들도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윤석열 정권 때 이 산지박인데 지금 이 정권은 뭐냐, 그 화두 경계를 들으니까 복잡한 그 어떤 그 우주의 그 에너지죠.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 분의 형상 없는 말씀으로 수산권이다 그랬어요. 수산권. 뭐냐, 도적놈이 도망을 가는데 산을 넘어가야 돼. 그러면 아주 건장한 놈이면 도망을 갈 수 있죠.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냐,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부러진 다리로 산을 넘어서 도망가기는 쉽지 않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부러진 다리로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호랑이를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당할 자가 없죠. 하늘의 상군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에너지가 산의 호랑이처럼 그런 어떤 엄청난 기운과 용기와 그런 기백을 아직은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다리 부러진 도적놈이 그런 호랑이의 기상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상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으니까 수산건이라 그 죄 지은 도적놈이 그 산을 넘어서 끝까지 도망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가닥 희망이 있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 다만 중요한 건 그분이 대한민국의 보수랄까 기강이랄까 이런 정치적인 질서를 반드시 세울 거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다만 아주 첨예한 적들이 많고 그분을 야당 쪽에서도 많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내년, 특히 내년 한 7월까지 건강이랄까 혹은 제2, 제3의 뭐 테러랄까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아주 깨끗하고 청렴하다 그래서 아무 무방비로 뭐 산이랄까 밤길이랄까 그냥 다니시는 건 그분의 용기고 배짱이지만 그 틈을 노려서 뭔가 어떤 일을 벌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뭐 기도를 하지만 뭐 저는 그런데 어떻게 연락할지도 모르지만 혹여라도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뜻이 있으면 그 당사나 이런 데 이렇게 좀 연락을 해서 좀 조심하시라는 그런 경고도 좀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나라 기도와 더불어 아마 그런저런 걱정도 많습니다. 어쨌든 기도로 이겨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어둠 속에 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이 있어서 여러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마지막 희망의 핏줄기가 그래도 조금은 국민의 힘으로 그런 다리 부러진 도적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조금은 살아있다 그러셨으니까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나라 기도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참으로 이렇게 물가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도 거기서 쪼개서 막 기도 정진하는데 보태라고 이렇게 보시하시고 막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